네, 오늘 2031년에 개통될 예정인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인데요. 이 고속도로 노선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계획에서 양평군 양서면으로 되어 있던 도로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 일대로 바뀌는데 이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자죠.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종점이 바뀌었다.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요 이야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죠. 예. 그게 이제 핵심이죠. 좀 풀어서 좀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 양평간 고속국도 건설 사업이 공식적으로 한 2017년도에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개업의 중점 사업에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반영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난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시종일관 양서면을 종점으로 이 단일안으로 나왔는데 어느 날 이것이 강상면으로 바뀐 것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이라고 하는 게 5월 8일입니까? 예, 보도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5월 8일이죠. 소위 말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를 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라는 원희룡 장관 발표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누가 봐도 이것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상면으로 바뀐 게 최종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검토안인 겁니까? 저희들은 우리 원희룡 장관은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문가들이랑 확인하고 그리고 알아본 결과 실질적으로는 확정 단계에 있다. 물론 아직까지 사업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마무리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원희룡 장관이 우리 지난번 의회에서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믿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질문도 그건데 원희룡 장관은 결정이 된 바 없다고 그 말을 했고 국토부도 원점 재검토할 계획으로 입장을 밝혔다는 것도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강상면으로 바뀌었다고 보신다 이 말씀이죠. 그런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이슈화가 안 됐으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슈화가 되면서 이렇게 국토위에서 공식적으로 의원이 장관 상대로 질의하고 장관이 이걸 공식적으로 답변했는데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렇게 결정되는 거였죠. 그렇죠. 양상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종점이 바뀌게 되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뀌면 거기까지 다다르는 노선 자체 코스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코스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 그러니까 지질 조사라든지 땅이 수용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시점과 종점이 있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그 사이에 선형 변경은 있어도 이렇게 종점이 바뀐 사례는 제가 경기도 부지사 할 때 2년을 맺었던 일명 토목지 관련 공무원들한테 오면서 어저께 한번 알아보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국토부에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논란이 이게 이제 점화된 직접적 얘기는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이 있다. 지금 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종점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에는 500m 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m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요 카메라를 좀 보여주세요. 앞에 카메라를 한번 좀 비춰. 보이나요?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여기 소위 말하는 강상면으로 종점입니다. 결정된. 근데 여기서 500m 떨어진 자리에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왜 이렇게 도저히 예를 들면 그 과정도 소연치 않은데 바로 그 자리에 우리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런데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거 차가 드나들 수 없는 땅이고 예. 그다음에 강화 IC 예정지는 문제의 부동산에서 9km나 떨어져 있다. 종점을 바꾼다고 뭐 이게 특혜로 연결될 소지가 별로 없다. 이런 주장도 있나 보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차가 다닐 수 없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그 남양평 IC가 있습니다. 남양평 IC. 예. 거기에 전 중부 내륙 고속도로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IC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IC입니까? 그 중부 내륙 고속도로 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저희 남양평 IC랑 우리 소위 뭐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랑 바로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새로 진 고속도로가 신설이 확정되면 네. 중부 내륙 고속도로랑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남양평 IC는 서울 양평강 고속국도에 있는 IC입니까?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있는 IC입니까? 그건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 그 IC에 인접해 있어서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특혜는 이미 그럼 누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새로 진 고속도로가 신설되잖아요. 예. 그 고속도로는 강남권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이제 이 두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IC 인접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어떤 그런 가치가 거죠. 올라가 버린다. 새로운 고속도로랑 연결되면 소위 뭐 강남권이랑 20분 내에서 30분 정도면 갈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이건 뭐 자체가 엄청 큰 호재가 되는 거죠. 그럼 땅값이 오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봐도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주변에 고속도로가 생겼어. 그 자체가 그 집가 상승하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강남에 30분 안에 진입을 할 수 있어. 그러면 훨씬 더 큰 호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제가 어저께 양평을 갔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이 완전히 그건 뭐 그렇게 노선만 변경되면 그 일대는 황금의 땅으로 변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자, 근데 애당초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를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교통량 분산이었잖아요. 거기 양수리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그 코스잖아요. 예. 저도 이제 거기 보니까 자주 다녀보죠. 주말 되면 엄청 막히거든요. 거기 그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만약에 종점을 바꾸면 애당초에 그 건설 목적과 부합하는 정도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요. 우리 국도 6호선 교통체증을 분산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이 도로가 우리가 여기 양서면이고 이쪽이 소위 말하는 강상면입니다. 좀 떨어져 있네요. 많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말씀하신 6호선은 이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국도 6호선. 그러니까 국도 6호선이 양서면이랑 연결되는데 강상면이랑은 훨씬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국도의 교통량 분산이 안 된다. 분산이라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네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면 이 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과는 완전히 배치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 그러면 이게 5월 8일에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종점이 바뀐 걸로 이제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종점 바꾸는 걸 주도한 게 양평군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국토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올린 것은 양평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상면으로 바꾸자고 먼저 제안한 쪽은 양평군이다. 국토부에서 협의 요청을 해서 우리 양평군에서 올렸죠. 근데 올렸는데 그 올린 시점이 우리 군수가 바뀐 지 한 달여 만에 이제 입장들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군수가 바뀌었습니까? 군수가 바뀌었죠. 그래서 정동균 전 군수는 본인이 군수로 있을 때 한 번도 강상면에 대해서 공식적인 안으로 올라온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평군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강상면으로 해달라. 또 예를 들면 양서면으로 해달라. 또 다른 쪽으로 해달라.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위한 입장이 공식화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양서면이었는데 군수가 바뀌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전임 군수 시절까지만 해도 일관되게 양서면이 종점이었던 것을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예. 군수가 바뀌고 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강상면으로 바뀌었다. 예. 새 군수가 어떤 분인데요? 전임 군수는 민주당이었고 현 군수는 그냥 국민의힘이죠. 당적이 바뀌었으니까 예. 소속 당이 바뀐 겁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문제는 뭐냐면 그 시점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상임위를 국토교통위로 바꿉니다. 그 양평군 출신 국회의원이 지금은 전 국회의원직을 당선 무효형 받았죠. 받은 분인데 그래서 국토위로 그분이 간 다음에 이렇게 이 종점이 바뀌고 이런 거는 누가 봐도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행정 프로세스상 그 군수가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큰 사업을 종점을 바뀔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선형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종점이 그리고 시점이 바뀐다라는 건 이 도로의 전반적인 목적 자체가 완전히 뒤흔들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례를 본인들이 본 적도 없고 저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이 도로 자체의 종점이 바뀌면 그 지역의 교통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삶 자체가 바뀌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과정도 전혀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해당 군의 공무원도 몰랐다라는 것. 그리고 해당 군의 의원들도 몰랐다라는 거는 이건 상식적으로 군 의회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제가 어저께 양평군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민주당 의원한테 얘기를 들은 거지만 그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건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군의회와도 논의 안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인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과정을 발표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게 시점이 군수가 된 지 2달 만에 지금 이게 종점 바꿨다고 하셨잖아요. 두 달도 안 된 거죠. 한 달 여일 만에. 한 달. 근데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건 작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 이게 종점이 변경돼서 발표된 게 올해 5월 8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한 입장들을 정리한 거는 그런데 양평군에서 그러니까 국토부의 제안이 최초로 이제 종점 바꾸자고 제안들 한 게 그 시점이다. 작년 그럼 6월쯤 되겠네요. 그렇죠. 7월로 알고 있습니다. 6월부터 이제 임기 계시니까. 근데 주민들도 모르고 양평군 의회도 모르는 상태에서 군수가 바뀌고 바뀐 군수가 그냥 그렇게 해버렸다. 그렇게 입장 정리를 한 거죠. 국토부에 대해서 혹시 국토부에서는 그 답변 들어보셨어요? 국토부에서는 제가 그 자료를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어쨌거나 양평군에서 그렇게 안을 3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의한 결과 강상면으로 결정했다.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토부니까 이게 결정된 거 아니고 원점 재검토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의원님의 의심인 거죠? 합리적 의심인데 어쨌거나 원희룡 장관이나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슈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강덕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